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식이약 이해정보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소비자 이해방국 백혜진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혜진 소비자위해방국장입니다. 앞에서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현황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기술을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지금 식약처에서는 어떤 준비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뜬금없이 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이나 빅데이터하고는 무관한 인문사회 계열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인데 위해 소통과 건강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식약처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민간의 전문성을 받아들이고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목차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비자위해 예방국장인데요. 소비자위해 예방국은 식약처에서 식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부서와 조금 다른 그러나 굉장히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 예방 정책과부터 소통협력 TF까지 5개 과와 1개 TF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들의 어떤 잠재 이슈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을 하고 그것들을 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해 정보 수집을 1년에 한 5만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8개 국어로 23명의 에디터들이 이것들을 직접 손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이것들의 중요성이나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다시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면서 이것들을 조치하거나 참고하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이슈나 아니면 위기가 터졌을 때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직원들에게 모의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 그리고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자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단체와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제품 등의 안전 이슈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셔도 아마 금방 아실 텐데 그 멜라민 오염 사건 그리고 라면 벤조피렌 아까 그 소비자단체협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방사능 오염 살충제 계란 그리고 2019년에는 인보사 인공유방 등이 있었고 20년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은 아직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 의약품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입 김치 이슈 그리고 주사기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늘상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그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저희가 관리하고 예방하는 이슈들은 얼마나 될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어떤 이슈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잘 아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예방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굉장히 어떤 촉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또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이슈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잠재 이슈를 미리미리 발굴해서 조치하고 관리하고 대응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를테면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부서에 정책 제언을 하면 사업부서에선 그것들을 받아서 조치 수거 검사도 하고 회수도 하고 행정 조치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여론 동향은 어떠한지를 또 저희들이 파악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릴 오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릴 오일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건강 기능 식품 등으로 굉장히 많이들 오인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하고 건강 기능 식품을 키워드로 넣어서 그 분석을 해보면 크릴 오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빈도로 나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잘 알고 많이 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릴 오일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 과대 광고가 있었고 홈쇼핑에서는 크릴 오일의 어떤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팔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오인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발굴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크릴 오일이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라는 점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릴 오일 제품들을 수거해서 여기들에 있어서 부적합이 있을 경우에 이것들을 회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크릴 오일을 건기식품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86%가 되어 있었고 저희가 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건기식품을 이러한 저희의 그 조치 이후에 건기식품을 일반 식품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인식 변화가 12%에서 65%로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을 해보자 합니다만 문제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위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며 이 정보 수집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재적 이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를 다 쓸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그리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K-RIS라는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인데요. K-RIS는 코리아 리스크 인포메이션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해 정보 감시 체계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위해 정보 감시 체계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매뉴얼이고 수동적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이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자동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된 K-RIS에서는 저희가 위해 정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며 어떠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가짜일 때 이것들을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된 AI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하고 탑재하고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이슈 분석 평가를 자동화하면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위해 정보 감시 시스템이 사람 기반이었다.
따라서 데이터는 일부였고 인력은 굉장히 한정된 가운데서 그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라면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이러한 체계에서는 보다 그 자동화된 그리고 인공지능화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조치하고 평가하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즈이지에서 썼던 데이터의 어떤 범위나 정도도 좀 더 확대되고 대폭 강화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RIS 성장 단계를 보면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 이 K-RI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면 올해는 이것들의 ISP 사업, 즉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서 보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목표를 성취해야 할지 예산은 얼마나 써야 할지에 관련된 그런 전략 수립을 세우고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그 중장기 발전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 연구를 하고 이것들의 어떤 시범 사례를 만들고 시범 모델을 개발하는 그러한 도입기가 되겠습니다. 이 도입기가 지나면 저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것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그 2022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습된 그리고 정확도가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그 위해 예방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좀 더 촘촘하게 식의학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기에 돌입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K-RIS가 저희의 그 이상과 비전만큼 성취가 될 수 있다면 이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잠재 이슈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피해가 사전적으로 예방이 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자동화됨으로써 행정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과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일관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맡아도 지속 가능하게 위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식의학 잠재 이슈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선순환 체계를 만들므로써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K-RIS의 어떤 그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